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아주 늦은 밤인데요. 추미애의 악랄한 짓이 아주 오금을 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침묵은 문재인이가 추미애를 통해서 윤석열을 쫓아내려는 저 엄험한 계획은 공포감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문재인은 침묵하고 있는가? 문재인은 계획이 있다 하는 방송인데요. 방송에 앞서 제가 방송 전에 노딱 현황을 한 서너 개 살짝 올렸죠. 고고TV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지 않게 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자유우파를 자랑하시고 다른 자유우파라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고고TV에 와서 끊임없는 욕질을 해대고 또 고고TV를 디스하고 또 고고TV가 견딜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살만하다면서 왜 앵벌이를 하느냐, 왜 매번 그 돈 이야기를 하느냐, 또, 고고TV 너 같은 하면서 그런 글을 다시는 거 보면은 진짜 힘들어요. 문재인하고 싸우기도 힘들어요. 저는 매일 사건을 갖다가 좀 올리는데 솔직히 그런 거 올리고 싶지 않아요. 기본적인 걸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너무 많이 안 보시니까 할 수 없이 올리는 건데요. 이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정권입니다. 특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그냥 투쟁, 빨갱이, 공산당 물러가라. 그래가지고는 없어질 게 아닙니다. 그 과거의 그 영화를 갖고 과거 생각만 갖고 자꾸 싸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홍준표도 비판하고 그 TK의 그 의원들을 수국골통이라 그러죠, 제가. 그 사람들이 정신 안 차리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대선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20년 집권을 그냥 열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TV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저는 근본적인 현상을 주로 보는 사람인데요. 그러니 제발 좀 고고TV에 들어와서 고고TV 네가 뭔데 홍준표를 비난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는 우파 진영을 총질을 하느냐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우파나 보수나 중도나 다 힘을 합쳐야지 문재인을 물리칠 수 있다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고고TV가 저 노딱 현황을 올린 것은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는지 모르겠네. 고고TV 광고 수입 없어요. 석 달 전만 해도 한 60%가 파란 딱지였어요. 풀렸다고. 그런데 요새 와서는 과거 3개월, 4개월 전부터 전부 다 노란 딱지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올리자마자 노란 딱지예요. 그러면은 그 노란 딱지를 풀려면은 한 하루 이틀이나 기다려요. 어떨지 이틀을 기다려요. 근데 고고TV 같이 구독자 수에 비해서 올바른 소리를 하니까 시청률이 별로 안 나오죠. 그래 광고 수입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파란 딱지일 경우에 한 영상을 찍어서 그 구독자 수가 20만 명을 보면은 20만 명 시청을 20만 명이 하면은 광고 수익이 1000불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이 나와요. 파란 딱지일 경우에 허용될 게. 근데 고고TV는 광고 금지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고TV를 20만 명이 보잖아요. 광고 금지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가 나오면 한 15불 정도 나와요. 즉 17,000원, 18,000원 나오더라고. 근데 파란 딱지면 1200만 원이 나와요. 120만 원이. 그럼 고고TV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개씩 올리죠. 어떻게든지. 5개 올리면 하루 광고 수익이 5불도 안 나와요. 5불도. 6,000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진땡땡 강턴 방송을 하나 올리면 20만, 30만 보죠. 요새 보면 10개 올려, 10개. 그냥 기사 읽어주면서. 10개 올리면 말이죠. 하나의 20만 정도 보면 한 편당 20만 정도 본다고 치면은 1000불 정도 나왔다고죠. 그럼 10,000불 정도가 나옵니다. 하루에 10개 올리면은. 10,000불이면 하루에 광고 수익이 1200만 원이에요.
그 노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고태배가 지금 심신이 탈질될 정도로 지금 방송을 하는데 자꾸 그런 방송 너 돈벌이 하냐? 너도 빨간 줄 밑에 있지 않느냐? 고고TV가 그 거짓말 안 해요. 후원하시는 분 한 3명뿐이 안 계세요. 꾸준히 4명인가 3명 보세요. 한 달에 10만 원 이상 후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만 원씩 때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내시는 분들 한 5명뿐이 안 돼요. 꾸준히 내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그 나이 드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 꾸준히 보면서 계속 그런 댓글을 올려요. 댓글이 몇 개 없으니 제가 그 사람들의 아이디를 다 알죠. 필명을. 그 욕하거나 돈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싹싹 탈퇴시켜버리고 지워버립니다. 그럼에도 계속 올려요. 제가 이런 방송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저 그림을 그려서 오늘 액자가 왔는데요. 액자 주문한 게 저 그림이 10호, 8호 작은 그림입니다. 근데 주방 같은데 안방 같은데 그려놓으면 딱 맞아요. 저거를 저한테 1년 이상 한 달에 10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 2분한테 내일 배달 될 거예요. 그러니 고고TV의 진정 저 그림 말이죠. 싼 그림 아니에요. 싸지가 않아요. 저 그림이 제 그림이. 근데 살다 보니 내 평생에 이런 정권은 처음이었고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되면 우리는 큰일 난다. 대한민국이 큰일 난다. 그래서 고고TV가 문재인 정권을 치려고 들어온 방송이에요. 1년 5개월 전에, 1년 4개월 전에, 3개월이네, 1년 3개월 전에. 일반인으로서 실명을 안 밝히고 과거 이력을 안 밝히고 이렇게 10만에 가까운 구독자가 정상적인 방송을 하면서 10만 정도 하는 방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고고TV에 와서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새끼 저거 돈벌이 방송이야. 맨날 돈 달라고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한 달에 2, 3일, 3, 4일 정도 방송하죠. 왜 그러냐면 하루 일당이 10,000원이 안 나올 때가 많으니까 15시간씩 이 작업을 하고 12시간씩 하는데 잠자면서 생각하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고 맨날 생각한다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 참 형편없더라고. 당신들 같으면 한 달에 하루에 10,000원 수입도 안 하고 12시간, 15시간 이 짓을 할 거냐고. 그 고고TV를 믿고 따라주시고 시청하신 분들 또는 그릇 것까지 견뎌달라는 그 후원자 몇 명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하는 방송이라니까. 그런 분들 없어도 하기는 해요. 고고TV가. 근데 어느 정도는 뭐가 있어야 하는 거죠. 나중에 고고TV가 광고 우리가 정권을 차지하지 노란 딱지 현상이 풀려요. 제가 볼 적에는 끊임없이 그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를.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볼 적에 그것뿐이 설명이 안 돼요. 좀 길어졌는데요. 지금 그 윤석열이하고 추미애하고 이거 찍으면서 곧장 내일 새벽에 올릴 방송 하나 더 찍는데요. 윤석열이가 오늘 추미애가 오늘 대검과 윤석열을 감찰을 지시했죠. 아주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추미애와 문재인이 이 두 정치꾼이 정치 야바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막 소름이 돋아요. 저는 여러분은 그냥 기사 보고 유튜브 들어와서 그냥 희낙낙거리고 다른 데서 낄낄 빠빠하는 거 보시라면 모르지만은 저는 소름이 돋아요. 그 다음에 뭐가 터질 것인가는 전 다 예상이 돼요. 지금 얘네가 요번에 그 추미애하고 문재인이가 국감장에서 추미애를 내세워서 윤석열을 또 조졌죠. 어제 그저께 또 조져. 그리고 더불민주당 애들이 윤석열을 조지기 시작해요. 그만둬라. 윤석열이 정치 못하게 한다.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윤석열이는 정치를 하면 국민의 힘으로 갑니다. 왜 국민의 힘으로 갈 수뿐이 없냐 하면은 안철수가 국민의 힘으로 안 가면은 안철수는 아무것도 못해요. 요번에 안철수 가게 돼 있어요. 가서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수국골통들 경북 TK
이런 수국골등과 노쇠한 당원들, 과거의 그 당원들이 김종인 체제를 흔들고 그러면은 김종인 씨가 물러나고, 그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깨지고 다른 정당이 생길 적에 안철수가 거기서 뭐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접어야 돼요. 그때 가면은 군우할고도 아니고 오합지졸끼리 당을 다 차린다고. 수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는 결국에는 김종인 씨와 타협해서 국민힘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 같은 경우도 안철수 쪽에 붙거나 국민힘에 붙거나 그것뿐이 없어요. 윤석열이가 대권을 가져간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검증도 안 받아본 사람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윤석열이를 도구로 써야 된다. 후일 우리가 집권을 하면 윤석열의 자리를 마련해줘서 문재인 정권을 치고 윤석열이의 꿈을 이루게 해야 된다. 그까지예요. 윤석열의 쓰임새는. 그러니 윤석열이가 혈전을 문재인하고 한번 버리고 나와야 된다 하는 게 제가 항상 하는 방송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가 사회에 봉사할 뜻이 있다. 정치를 할 것이냐 물었더니 그거는 말할 수 없다. 생각 안 해봤다 이러니까 정치하겠다는 그게 말이라 그랬죠. 저도 그러고. 그럼 민주당 애들은 지금 그걸 갖다가 제가 정치를 하면은 대권 후보로 가진 않을지라도 대권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자기들한테 치명타가 오죠. 그죠? 반문재인 세력이 윤석열이 가는 곳에 붙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에 대해서 얘네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윤서방파 두목이다. 이런 조롱을 하고 윤석열은 계력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치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정청래, 김남국, 송기현 또 윤석열 정치금지법 만들겠다. 넙대대한 김종민이 이런 애들이 지금 그래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검찰총장이든 검사든 자기들이 나와서 정치하면 그만이지. 그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검사 출신들은 다 너희들 옷 벗어. 그리고 정부 쪽에서 일한 애들 행정부 세는 옷 벗어. 그러면 4분의 3은 국회의원 집 벗어야 되겠네? 이런 형편무인적이고 말이 안 되는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법을 만들어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180석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국감이 끝나고 나서 계속 윤석열을 뭐라 치죠. 쫓아내려고. 사퇴 압박이죠. 윤석열은 지금 사퇴 안 하려고 그러겠죠. 윤석열의 감찰권은 다음 영상에서 찍어서 내려치면 올릴 겁니다. 새벽에. 그런데 이게 뭐야? 윤석열을 도구로 삼고 있는 거야. 얘네들 도구로. 문재인이하고 추미애하고 청와대하고 더블당 애들이 윤석열을 불쏘시개로 쓴다. 무슨 불쏘시개로 쓰냐? 지금 뭐예요? 윤석열을 갖다가 검찰개혁이라는 건 이제 떠나버렸어. 검찰개혁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고 집권연장의 도구로 쓰겠다고 윤석열을 지금 얘네들이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권연장이 뭐죠? 윤석열을 악인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윤석열을 갖다가 정치인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검사다운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한테 지저분한 걸 집어서서 악인으로 만들면서 윤석열이 과거의 적폐의 본산이다 이러면서 감찰이 들어가고 윤석열 측가 작물을 다 조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윤석열을 통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수사를 다 했고, 그죠? 자기들 정권을 치는데 윤석열에 의해서 자기들이 당할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윤석열을 갖다가 저질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검찰 개혁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제부터 벌어지는 건 검찰 개혁 프레임이 아니에요. 윤석열을 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윤석열을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재집권하겠다는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지금 45%가 된다고 치고 전라도 애들은 무조건 문재인을 뽑을 거니까, 그죠? 그리고 30대 중반부터 40대, 50대 후반까지는 절대 문재인 지지를 처리하지 않아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부패하더라도 문재인 지지를 처리하지 않아요. 3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그 20성상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잡고 윤석열이가 이렇게 지저분했다.
검찰이 부패의 온상인데 거기에 윤석열이가 과거에 근무했었고 윤석열이 있었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정권 재집권의 도구로서 윤석열을 지금 치고 있다 하는 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는 놈이라면은 인사권을 갖다가 장관도 갖고 있고 검찰총장도 갖고 있고 있으면 이걸 조정을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 잘라든가 둘 중에 하나 둘 다 나가게 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즐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윤석열이 무슨 말을 하든 추미애가 무슨 말을 하든 즐기고 있다. 물론 추미애 편을 들고 있죠. 그죠? 그만큼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그 작자는 어마어마한 친구라고 보통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라 그러잖아요. 고고티브는 생양아치라 그러고 괴물이라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정권은 못 물리친다니까? 그렇다고 말이지 우리가 과거에 애용했던 종북 물러가라 빨갱이 물러가라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다. 그 프레임이 안 먹힌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윤석열을 지켜야 되고, 그죠? 거기에서 검사들이 봉기를 기다려야 되고, 일반 시민들이 문재인의 마각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뻔한 거 아니야. 윤석열이가 국감에서 한 말이 문재인이가 메신저를 통해서 자기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더라는 메시지를 줬다 하니까 추미애가 딱 하는 말이 문재인은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같이 일을 했지만 그런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문재인은 하는 말이 뭐예요? 응? 윤석열의 말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런 말을 대통령한테 들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윤석열의 말을 확인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확인 불가하다. 추미애가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러면 뭐야? 응? 윤석열을 중간에 놓고 윤석열을 조지면서 그죠? 윤석열 때문에 검찰개혁도 안 됐다. 검찰을 파괴시켜 놓고 검사들 너희 같은 게 월급장애들이 덤벼봐야 되지도 않는다. 우리 인사권 갖고 있다. 그러면은 검사들을 갖다가 지금 쉽게 말해서 윤석열 검찰, 과거의 검찰, 윤석열 2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잖아요. 윤석열이가 검사 생활한 26년 동안 저것들이 검찰 저것들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지금 몰아치고 있잖아요. 쟤네가 말 한마디 하는 게 다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쟤네가 전략과 계획의 끝은 누구냐? 문재인의 보호고 문재인의 재집권이라고. 그거 갖다가 그 다른 자유우파 유튜브를 하면서 거기 가서 낄낄대고 말이야 신문 읽어주는 방송을 듣고 고고TV 와서 욕질하는 거 보면은 한심해. 당신들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걸리는 게 뭐예요? 공수처 아니야, 공수처. 윤석열과 검찰을 적폐의 대상, 검찰개혁의 방해자, 그죠? 검찰은 부패의 온상이라는 프레임을 지금 씌우기 시작했단 말이죠. 지들이 그냥 우리 윤 총장님 하는 것들이 해수부 공무원이 탈북을 한 걸 갖다가 탈북이 아니라 표류하다가 북한에 가서 화형당한 걸 갖다가 월북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끝내버렸어. 월북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월북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모든 게 그냥 대부분의 중도나 보수나 합리적인 지성들은 윤석열이 옳다는 거죠. 그죠? 법을 떠나서 추미애 저거를 보니까 윤석열이 옳다. 근데 윤석열을 갖다가 얘네들이 이제는 검찰 부패의 온상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이런 프레임을 또 갖고 나왔다는 거죠. 검찰 개혁을 이제 떠나가지고. 검찰 개혁할 게 뭐가 있어? 없어 이제. 김봉인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 개혁을 갖다가 말을 하고 있고 라인 김봉현 희대의 사기꾼 김봉인이가 검찰 개혁을 갖다가 말을 하고 있고 김봉인이가 검사들한테 술을 접대받아서
검사들은 부패 온상이다고 그걸 사기꾼들하고 문재인하고 추미애하고 짝짝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 검찰이 부패 온상이란 프레임이 지금 들어갔다고. 그걸 갖다가 말이야 뭐 맨날 그거 낄낄 빠빠대면서 신문 읽으면서 말이야 시잘데없이 말이야 구독자 하나 끌고 말이지.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정권은. 광화문에 나가도 안 돼요. 우리가 나가서는. 일반 시민이 쏟아져 나와야 돼. 자유우파를 좋아하는 사람 나가서 오히려 역공만 당해. 다 프레임이 짜여 있어. 그렇다면은 이거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리고 국민의힘도 알아요. 최소한 김종인 씨는 알아. 근데 나머지들이 모르더란 말이야. 계속 김종인 씨 다리 잡고 말이지. 혼자 독재를 한다. 독단지구다. 대선 후보 서울시장 후보를 다 안 된다 그런다. 말씀드리잖아요. 홍준표를 한다는 거 확실히 나왔고 원희룡도 한다 그랬고 그렇죠. 1%도 안 돼.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판을 바꿔야 돼. 판을. 정치 판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쟤네는 집요하게 문재인의 재집권을 해서 모든 전략을 계획적으로 가. 응? 그럼 이쪽에서는 그냥 메뚜기 뛰듯이 말이야. 콩 뿌듯이 말이야. 뭐 하나 사건 터지면 그거 갖다 확 또 대들고 뭐 하나 사건 확 대들고 이제 국감 끝나고 나면 쟤네들 공수처를 밀어붙이겠죠. 어떤 식으로든 밀어붙일 거야. 법을 개정할 거야. 내가 볼 적에는. 그러면은 또 그들 또 대들다가 그래가지고 못 이긴다는 거죠. 이때까지 했으니까 해봤으니까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을 바꿔야 된다고. 판을 바꾸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변한 것만큼 세상이 변한 것만큼 트렌드가 변한 것만큼 국민들의 생각이 변한 것만큼 국민의힘이 판을 바꿔야 돼요. 인적 구성은 못 바꾸더라도 국회의원을 잘라낼 수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문화적으로 세대적으로 변화된 사회상에 맞춰가지고 판을 싹 바꿔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이죠. 굉장히 힘듭니다. 고고TV가 왜 일반 자유우파 50만, 60만, 100만 되는 걔네들 같이 그렇게 방송을 못하겠어요? 더 잘할 수 있어, 난 그렇게 하면은. 이건 무서운 정권이라니까? 단순히 보수, 우파, 진보, 좌파의 진영 논리를 떠났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운 정권이라니까요? 유튜브를 저도 떠들고 있지만 굉장히 이 정권이 치기 힘든 정권이에요. 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편이 장악하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걸 못 무너뜨렸으니까, 물론 어석수도 있지만은, 과거 어석수가 비슷할 때도 못 무너뜨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대편 진영이 갖고 있는 건 그런 헤게모니를 갖고 와서, 그거보다 더 강하게 우리가 판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뭉개주고 더 밟히고 더 조롱을 당해야 된다고 이것들이. 그래야지 뭔가를 안다고. 그게 몇 개월 안 남았다고. 내가 왜 밤 11시에 이런 꽥꽥 11시 넘어가지고 이런 꽥꽥 소리 치르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나중에 보세요. 제가 한 말이 어떻게 되는가. 모두 건강하시고 편한 잠자리 드시기 바랍니다. 아주 한심해서 그래요. 한심해서. 유튜브가 뭐라고? 유튜버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유튜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신문 보고 주력 언론 보고 읽어주는 것뿐이 더 돼. 근데 고고TV는 해석을 붙여주잖아. 어떻게든지 해결이 나올 수 있도록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썩은 거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 상처받은 거를 모르고 나는 건강하다. 상대편이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돈 빨아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